네, 금요일 연희동 한쌤의 수비학 투유 타로 마스터이며 인생 고민 수집가이신 한민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칼 같은 한쌤께서 그러니까 칼이 다 이게 거짓말이야. 저기 상담하러 오신 분이 일어나시지를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늦게 출발을 하셨습니다. 네네, 오늘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시간은 뭐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냉정하지 못하세요? 상담을 못 끊어요, 잘. 그래요? 네. 좋은 분이시네. 뭐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담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재밌어서 제가 못 끊는 경우도 많고요. 얘기가 궁금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분이 할 말이 많아서 안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시간을 딱 맞춰서 뭐 10분, 20분 그 개념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오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그 병원이나 상담이나 왜 칼같이 끊으면 좀 서운하지, 섭섭하죠. 그게 더 전문적이고 프로로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서 애시당초 시간이 뭐 딱 30분 되면 끝나고 이렇게 되는 상담이 아니라는 걸 진작에 깨닫고 돈을 올렸어요. 네. 마음껏 얘기하시고 네. 나도 하고. 네. 월요일 제가 광화문에 나가 있는데 한민경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영화 일일 시호일이라는 영화 좋다고. 근데 다른 분한테는 뭐 이 영화 좋다 뭐 이런 얘기, 그 영화는 특히나 얘기 안 했을 텐데 선생님한테는 꼭 보시라고 일부러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니까 저는 인생 프루츠가 너무 좋았어. 인생 루츠도 봤어요. 예.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는 그 할아버지가 그 집 곳곳에 써놓으신 메모가 시 같더라고요. 그 새들이 와서 물을 네네. 먹을 수 있게 항아리에 해놓고 새들이 뭐 많이 마셔라. 시원하게 마셔요. 그렇게 써놓으시고 아주 귀여운 할아버지신데 정말 일상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감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일일 시호일 그 영화를 가지고 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아까 오자마자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고객이 그렇게 진을 뺐냐라고 하셨잖아요. 좀 빨리 와야 되는데 똥줄이 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끊지를 못하고 재미도 있고 더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오죽하면 공보면 그러니까 뭐 그렇죠. 마지못해서 붙잡힌 게 아니고 막 엉덩이는 떠 있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고 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오셔라. 네. 내가 이게 영업이 아니고 그냥 네. 계속 와라. 이렇게 하고 진짜. 왔는데 그래. 단골이 많기는 한데 네. 일종의 들어도 사람의 이야기는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사건 사고가 있고 왜 친구도 오랫동안 못 보다 만난 친구랑은 할 얘기 없고 매일매일 보는 친구는 할 얘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단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만나면 이 빈 시간을 무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될 때가 그렇죠. 있어요. 옛날 얘기 조금 하면 그다음부터 점점점이고 예. 드라마도 내가 안 보면 얘기 낄 수도 없고 그리고 막 반갑다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말만큼 반가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거야말로 진 빠져요. 착착합니다. 네. 근데 자주 보는 친구들은 그렇게 앉아서 떠들어도 할 얘기가 있더라고. 아주 시시콜콜한 거라도. 저도 동네에 고등학교 동창이 같이 살아요. 걔도 게을러서 자주는 못 봐도 거의 카톡은 매일 밤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럼 이따 또 카톡 할게. 만났는데 이제 고양이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고 근데 어릴 때부터 한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상담이 저한테는 좀 일일 시호일에서 나오는 일상이면서 동시에 돌을 닦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일이라는 게 꼭 일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 쓰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꼭 돈이 목적이 아니고 네. 내 신념과 그리고 내 어떤 삶을 위해서 그 인생 후르츠에서도 보면
할아버지가 노년에 연금 받으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면 되는데 끊임없이 식물들, 벌레들, 그 자연 또는 자기가 자주 가는 생선집에 생선가게 자기가 이런 생선을 먹었다라고 고맙다라는 카드를 보냈다라는 거. 아, 참, 그러니까 이 영화를 안 본 분한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인생 플러스는 두 노 부부가 정말 일상을 사는 그런 이야기를 다큐 형식으로 찍은 건데요. 일일 시호일 그 영화는 젊은 여성이 다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을 다도를 하면서 그 삶과 함께 같이 깊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일일 시호일도 그렇고 인생 후르츠도 그렇고 일본 영화잖아요. 네. 일본 영화가 좀 슴슴하고 네, 네, 네. 담백하고 네. 뭐 지루하죠. 뭐 스펙타클한 것도 한 개도 없고. 그런데 그 두 영화를 최근에 저도 이제 같이 보면서 느낀 게 하루하루 일상을 일처럼 하는데 되게 즐거운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인생 프루츠 말씀하신 그 영화에서는 어쩜 그렇게 자신들과 자신들 삶만 바라보고 사시는지 그런 것도 너무 부러웠고 일일 시호일도 그냥 말씀대로 그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여자 주인공이 작가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자기가 쓴 그 내용, 네. 다도를 20년간 이제 배워오면서 스스로 개인이 성장해왔었던 과정을 쓴 책이 사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근데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 다도 선생님 역의 키키키린 네, 얼마 전에 정말 다도 돌아가신 선생님 같아요. 정말. 그분은 치매 연기를 하면 치매 환자 같고 거린 연기를 하면 거린 것 같고 다도 선생님을 하면 되게 우아하고 진짜 훌륭한 배우신데 한 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선생님이고 이 친구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네.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함께 하는데 거기서 그 장면이 있어요. 돼지인가 개가 그려져 있는 네. 잔을 네. 이게 개냐 돼지냐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돼지같이 생긴 개들. 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해가 네. 개띠해에 쓰는 잔이다. 그럼 이거 12년에 한 번씩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 12년 후에 그 잔을 다시 쓰는 순간에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그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정말 긴 호흡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고민하는 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또 12번이 돌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거 언제 쓰겠어 1년에 한 번 쓰는 것도 아니고 라고 했는데 12년 그쵸. 만에 그 잔을 딱 내올 때 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12년간 있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그때 언제 올지 모를 것 같은 시간은 또 그렇게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만큼 금방 돌아오는데 네. 저도 이 수비학이든 타로든 상담이 차를 배우러 가는 그 여자의 심정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좀 지겹기도 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가족들이 어디 뭐 먹으러 나가자 그러는데도 망설이다가 다도 교실에 가잖아요. 결국에는 막 짜증내면서 예. 근데 거기 나오는 대사가 진짜 좋은 대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이 깜깜한 극장 안에서 적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기억 남는 거 하나 있어요. 무거운 거를 들 때는 가벼운 듯 들고 가벼운 걸 들을 때는 무거운 듯이 들어라. 너무 와닿는 대사죠. 우리가 가볍다고 팔랑거리면서 가다가는 깨치거나 떨어뜨리거나 그럴 수 있고 무거운 걸 들으면 정말 또 이게 보기가 안 좋아진단 보기 안 말이죠. 그러니까는 무엇 하나 그 가벼운 동작에도 생각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참 좋았어요. 네, 그게 우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식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저도 상담을 오랫동안 나름대로는 그래도 무슨 한 직을 그래도 20년 30년 했다 그러면 뭐 오래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아직도 무거운 건 졸라 무겁고 가벼운 건 졸라 가볍고 막 이런 게 저도 싫긴 하거든요. 뭐 조금 힘들면 막 토할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때려칠 거야 막 이러고 좀 잘 되면 막 내가 제일 잘났지 막 이러고 아무튼 천박해. 근데 그러면서 저도 천박해도 우아한 듯.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물어봐도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예요. 막 이러면서 목소리 괜찮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아, 막 이러면서. 근데 나도 졸라 궁금하지. 나도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겠는데.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보면은 일단은 뭔가 얘기를 내가 답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오래전에 좀 포기를 했어요. 답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도망을 가더라고요. 제가 자꾸. 상담에서 특히 뭐 이거 타로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점하면 뭐예요? 맞춰야 되잖아요. 아 이게 틀리면 어쩌지? 용해야 돼. 용해야 되니까. 네. 내가 그러지 못하면 어쩌지? 이래서 네. 예약을 받고도 정말 1분 전까지도 캔슬되기를 원하고요. 이해가 갑니다. 캔슬할까 말까, 네, 캔슬할까 네, 네. 말까. 근데 월세가 있으면 좀 덜 캔슬하고, 월세 끝나면 졸라 캔슬하고, 이러면서 또는 친구들이 놀자고 막 거기 너무 유혹에 넘어가고 싶고, 또는 야 이거 이런 일 하면 뭐해, 돈 많이 버는 거 하자. 그러면 또 홀라당 가가지고 개 털리고 나오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이 끈을 놓지 않은 게 그 영화에서 나오는 다도 선생님처럼 80에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를까? 뭐 이런 기대감을 하긴 하지만 아직도 그런 양가 감정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실감한 게 제가 이제 텔레비전 상담 프로그램을 그냥 상담 답해 주시는 신부님은 따로 계시고 저는 그냥 무수리로 거두는 그런 건데 신기한 체험을 매번 하는 것이 이 신부님이 그야말로 결혼 생활도 안 한 분이 정답을 둬야 뭘 정답을 그렇게 드리겠습니까마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날줄을 내놓으면 저쪽에 씨줄을 내서 엮어가면서 옷감이 만들어지는구나. 너무 명대사인데? 내가 그래요? 적어야겠는데?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예. 근데 정확하게 그런 마인드로 저도 상담을 하니까 예. 저는 그냥 계속 질문만 해요. 저 결혼 언제 하죠? 결혼 너무 궁금하지. 근데 언제라고 왜 물어봐? 뭐 꼭 언제 해야 돼? 뭐 물어보고 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좋은 사람 만나야지. 결혼이 뭐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좋아? 그럼 뭐 미친 듯이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좋고 이런 사람이 좋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없겠죠. 그치.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떤 거는 내가 감수할 수 있는데 어떤 건 진짜 못 참겠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았을 때. 뭐 취미가 같아야 될 수도 있고 정치 노선이 같아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입맛이 비슷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면은 얘기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먹는 거 좋아해서 먹는 게 잘 맞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러면 무슨 음식 좋아해? 그냥 그런 거 한 두세 시간 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되게 시시한 얘기를 했다. 내가 답을 못 얻었다라고 느끼시기보다는 저한테 이런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용하니까 난 졸라 용하니까 야, 다 필요 없어. 너는 돈만 보고 가. 너는 야 얼굴만 뜯어먹고 살아. 야, 너한테 좋은 남자는 뭐 시댁에 없는 집이야.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랬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요즘은 과정에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을 같이 겪어 나간다는 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계속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말을 잘? 오늘 이상해요. 근육도 적금을 들어야 된대요. 어허. 네, 근데 그게 뭐 몸에 있는 근육뿐만 아니고 뇌도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그 적금을 들어야죠. 그날 일을 시우이를 봐서 그런 거 같아요. 그 일을 시우이를 보면서 그 녹차 한 잔을 만들어내는 그 동작 하나하나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동작 하나하나에 왜 그것을 아끼는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게 일일 시후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쌓여지면은 생각해서가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인다. 예. 그 말도 참 좋았어요. 이걸 왜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 일단 해. 막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それはもうよ初めに形を作っておいて入れ物に後から心が入るように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 보고 나서 우연히 동네에 저희 동네 이제 요리사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아는 그 한 중에 한 분이 일본 다도를 배우시는데 그 선생님을 모셔서 토크 콘서트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건 운명인가? 내가 들어야겠네. 그래서
마침 또 신청을 해가지고 들으러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일본 다도를 네. 30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여자분이신데 네. 한국 사람인데 일본 다도를 하시는 거지. 근데 정말 이렇게 단아하고 우아하고 네. 차도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가볍게 그런 드시고. 분들이 배우는 건지 배워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배우는 거 아, 같아요. 그럼 예, 취향이. 예. 네. 우리라고 해서 죄송한데 아, 제가 괜찮아요. 하면은 뭔가 조금 왠지 더, 불길하다 우리라고.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그분이 되게 우아하고 여성스러우신데 네. 내공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다도를 만나게 됐는지 그 과정은 뭐 그냥 재밌게 듣는 정도였는데 어디서 임팩트한 게 왔냐면 질문을 이제 마지막에 좀 하라고 하는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아주 그냥 제대로 풀어내시는데 그 내공이 보면서 아 이분이 30년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이걸 했는지가 느껴져요. 본인은 근데 우리처럼 자꾸 우리라고 해서 미안해 언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뭐 네. 무슨 얘기만 하면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일본에서도 아니고 한국에서 일본 다도를 하신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라고 하면은요 제가 막 그냥 친일파 소리 듣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런 걸 참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머나. 예, 그냥 저는 쭉 그냥 해왔고, 그럴 만큼 신경 쓸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전 그런 힘든 건 없었는데요. 모든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 한 번쯤은, 이런 게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개도 힘든 게 없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물론 약간 그런 적도 없잖아, 있는데, 뭐 이제 뚫고 들어갈 데가 없잖아. 맞아요. 근데, 차를 하는 사람이, 다도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프레임을 쫙 갖춘 사람이 보여주는 거가 가식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그렇게 자기도 그 상황이 되니까 만든 거지. 이제 예. 틀을. 그걸 근데-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경에 네, 이르는 네, 거죠. 네. 오늘 1일 15일 영화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만들고 혹은 내가 정말 그 하루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는 역시 내공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고 네. 전문가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과 고민과 애정과 열정이 일단 화석층처럼 쫙 쌓여야 이게 팍 하고 나가는 거지. 그 영화 말고 그 다도 선생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형식이 그 남을 위해서 막 극존칭적인 형식이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누가 했는데 이거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 때문에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해서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좀 더 내일은 더 완벽해지고 그 다음 날은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이 형식을 하는 거지. 이 형식을 저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면은 오래 할 수 힘들죠. 없다. 힘들죠. 그래서 그게 내 상담하고도 되게 비슷하구나.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길로 가도 저분이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내가 뭐 용 빼는 네. 재주 없더라도 그래요. 우리의 매일매일도 뭐 완벽하게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일을 쉬고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우리의 하루하루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 그럼요. 없으시죠? 네. 완전 동감. 네. 저도 그 다도할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아름다우시네요. 아니요. 침이나 맞으러 침이요? 나 침 맞아야 되는데. 침 맞읍시다 가서 우리.